안녕하십니까. 한양사이버대학교 이재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목은 아마 자산관리사의 업무와 실무와 가장 관련 깊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자산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자산관리에 대한 구현, 프로세스, 라이프사이클, 서식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에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비용을 인식할 수도 있고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데 과거의 관점은 주로 비용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복잡하고 변화가 많고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한번 구매하면 없어지는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IT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ITSM, ITAM 또는 SAM 측면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자산으로 식별하게끔 유도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IT 서비스 관리에서는 크게 관련 표준을 보시면 BS 15000인지 ISO IEC 2만 인증이 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ITIL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ITIL은 IT 서비스 관리라고 하는 큰 프레임을 제공해 주게 되고 그 안에 IT 자산 관리, IT SM 매니지먼트가 있고 IT SM 매니지먼트 안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특히 소프트웨어 관리에 대한 표준이 있고 이 소프트웨어 안에는 개발한 것도 있고 구매한 것도 있고 특히 구매하는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관리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소프트웨어 SM 매니지먼트 ISO 29770-1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나온 내용은 IT 에셋 관리의 주된 내용은 바로 이 ISO 19770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자산관리 측면에서 위험 요인을 보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라이센스 없이 사용 가능한 점입니다. 만약에 회사 내에서는 허가받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사용이 안 돼야 되겠죠. 근데 큰 대기업일수록 큰 조직의 회사일수록 이렇게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라이센스의 증거의 분실이 되겠습니다. 정당하게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지만은 그 벤더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죠. 감사가 나올 때 우리한테 라이센스가 있다고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분실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환보직이죠.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마다 이 증적을 분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도 있고 세 번째는 라이센스를 정당하게 구매했고 증거도 있지만은 조건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내 임직원이 80명이어서 100명의 라이센스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사세가 확장이 돼가지고 더 많은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구매한 라이센스는 100개밖에 없지만은 실사용자가 100명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조건을 위반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라이센스 관련되는 리스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게 SAM이 되겠습니다. SAM은 BSI나 OGC의 ITIA나 또 ISO 19770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산으로서 소프트웨어를 관리,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자산에 대한 구매, 배포, 관리, 회수,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관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절차가 바로 소프트웨어 SM 매니지먼트, SAM이 되겠습니다. 이 SAM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의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표준으로는 ISO IEC 19770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의 조직을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사내에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전담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책은 절차나 지침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셈이라 그래서 이 자산 관리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내에 얼마나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한 게 현황 파악이 있고, 그리고 현황이 파악됐다 하더라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변화하는 변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업 내에 구매했던 라이센스 부족하다면은 추가로 구매해야 되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라이센스 및 재무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내 직원이 증가하면은 직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이 쓰는 소프트웨어, 백신이든 DRM이든 NAC든 추가로 구매해야 되겠죠. 이런 재무적인 것도 같이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산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ITI나 정보번호 연계되기 때문에 기타 다른 표준과의 인터페이스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ISO IEC 2만 같은 경우에는 IT 서비스 관리에 대한 표준이 되고, ISO 1207, 27001 같은 인증 같은 경우에도 이 셈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문서도 포함되어 있는데, 자산관리 프로세스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식별 태그,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때 필요한 태그 정보라든지 또 개요라든지 용어 같은 것도 관련 표준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셈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통제 자체가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셈 거버넌스라고 그러는데,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참 어려운 용어인데, 거버넌스는 일종의 통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통제 구조를 갖춰야 되는지, 그래서 먼저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영진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관리의 모든 책임은 경영진이 지게끔 돼 있고, 두 번째가 모든 임직원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해서 교육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임직원은 허가받은 소프트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한데 몇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런 소프트웨어 에셋을 관리하는 조직을 다 모아서 통합 관리할 거냐, 분산할 거냐. 그래서 다 모아서 관리하면은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전략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또 구매할 때 다 모아서 구매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법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위험 관리도 가능하고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구매 부서와 셈 부서를 역할을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조직을 모을 수도 있고 분산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관리가 잘 구성할 수 있도록 경영진, 감사인, 그리고 책임자, 담당자, IT 매니저 간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IT 자산 관리를 수행할 때 중요한 사항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런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업무를 중앙 집중할 거냐 결정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를 누가 할 거냐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아서 한다면은 장점은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위험 관리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부서별로 관리하지 않고 중앙에서 관리한다면은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죠. 어떤 부서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한 부서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라이센스 관리도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각 부서별로 구매하지 않고 다 모아서 한다면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권장하는 거는 이런 자산관리 업무를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거를 선호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조직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의 정보를 모아서 관리할 거냐 분산할 거냐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거는 이런 자산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통합관리해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리적으로 통합된 중앙의 DB를 만드는 경우 이때가 유리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걸 분산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 회사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데 굳이 한 곳에 모은다면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각 사이트 단위로 분산해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즉 정책이나 지침은 중앙에서 관리하되 각각의 라이센스에 대한 정책은 각 사이트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분야별로 존재하는 자산 관리를 각자 관리하고 단 주기적으로 정보를 모아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매 관리와 자산 관리 업무를 어떻게 할 거냐.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모든 구매 업무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산 관리한 사람하고 구매 관리를 따로 있는 경우 또는 같이 있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있는 경우는 각자 구매하는 담당자는 구매하게 되고 관리는 관리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구매와 관리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용 집행은 구매부서 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 구매에 대한 절차의 책임은 담당자가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경우는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에 자산관리 담당자가 자격 요건과 기량을 갖추고 있다면 모든 업무를 구매 업무가 주관하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매 업무는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하드웨어, 다양한 장비를 구매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자산관리사가 구매도 같이 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환경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환경이 온프레미스 환경인지 클라우드 환경인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자산에는 어떠한 위험이 있고 그리고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고 그리고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런 정책이 만들기만 하면 의미가 없죠. 인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전 직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파하고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약서를 준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은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승인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서약서를 준구하는 것까지가 정책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기나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에셋 관리 도구인데 이 에셋 관리 도구의 주요 기능이 또 있어요. 이 관리 도구가 수행할 기능은 가장 기본적인 게 재고 관리, 검색, 측정, 라이센스. 이거 외에도 계약이나 배치, 보안, 구매, 벤더 라이센스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라이센스 관리 활동이 잘 된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점검이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감사가 되겠고요. 감사를 통해서 이 라이센스 활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인지가 안 되면은 준수가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런 셈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직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감사를 통해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셈은 경영진의 관심이 필요한데, 이런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리포트를 만들어서 성과에 대한 보고, 그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고와 개선 활동인데, 배치 업무, 주기적으로 하는 활동을 개선하기도 하고요. 성과를 관리하기도 하고 효율성과 유효성을 검토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셈에 대한 세부 절차인데, 자산을 어떻게 식별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에 대한 범위는 ISO IC 1977/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에 대한 범위는 현재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용 권한이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패키지인 경우에는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더 구체화해서 보시면은 소프트웨어가 담긴 매체라든지, 또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구매한 소프트웨어 정보라든지, 또는 계약 문서, 기타 소프트웨어 증거라든지 매뉴얼 같은 것도 이 자산의 항목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베이스라인이 뭐냐면은 기준선, 지금 현재 수준을 아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준수한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가 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보유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쓴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정말 업무상 필요한데 쓰임 없이 사용하는 거라면 구매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삭제해야 되겠죠. 일단은 그 전에 확인할 거는 보유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 하고 확인할 게 설치된 소프트웨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하고의 차이를 알기 위한 게 되고요. 그리고 배치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라이센스가 없는 것들은 구매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결과 우리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이러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있고 얼마만큼의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기준이 바로 베이스라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록인데, 기록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지금 유효한 라이센스가 있고 유효하지 않은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는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소프트웨어는 경고만 날리고 경고만 보내고 남아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록할 때는 지금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고 어떤 라이센스 버전이 있는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아래 나와 있는데, 자산을 관리할 때는 원본과 사본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 있으면은 화재나 도난에 의해서 똑같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본과 사본은 분리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파일 서버에 온라인으로 있는 경우에는 로그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 파일 서버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누가 사용한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로그를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증인데,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정확히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보유된 라이센스가 정확한지, 그리고 이 보유된 라이센스가 가짜가 아닌지 진짜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부실한 게 있다면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감사가 필요한데 이 감사의 종류에는 내부 감사가 있습니다. 내부 감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 감사팀에 의해서 사내에서 수행되는 감사가 이제 내부 실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프로세스 감사가 있고, 샘프로세스는 그 자산 관리에 대한 활동에 대한 절차에 대한 감사가 되고, 컴플라이언스는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약 관리를 보시면은 계약 관리는 소프트웨어를 계약할 때 계약 내용의 사항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소프트웨어 계약 사항 중에서 법률 위반이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벤더하고 총판하고 계약할 시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공급업체라든지 또 내부 비즈니스 관계라든지 아웃소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는데 오류가 난다든지 또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페널티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소프트웨어 비용 인식인데, 소프트웨어를 어떤 경우에 비용을 인식할 수 있는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해당 소프트웨어가 미래에 효익이 없는 경우, 즉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그냥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 인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래에 효익이 있다 하더라도 인식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미래에 효과가 있긴 한데 화폐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런 경우는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겠고요. 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들, 또 교육훈련 같은 것들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겠고요. 판촉하기 위한 것도 이 비용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반영해 주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자산가치 환산하게 되는데 보통은 매출 원가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구매한 당시에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장기유형 매출, 개발을 통해서 계속 관리하는 거라면은 진행 전도, 진행률에 따라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고, 또 무형 에셋인 경우에는 자산가치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차라고 한다면은 차가 쓸 때마다 가치가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고철값만큼밖에 안 남겠죠. 이런 것들을 잠정가치라고 그러는데, 소프트웨어는 가치가 떨어지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가치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는 폐기할 때 그냥 지우면 되거든요. 파일을 삭제하거나 CD를 버리면은 폐기되기 때문에 잠정 가치는 없는 걸로 가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셈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에서 소프트웨어가 구매되고 관리되고 버전 관리되고 배포되고 마지막에 폐기되는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취득,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미리 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한데, 먼저 내부인에 의해서 주문이 되겠습니다. 요청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다 구매하는 건 아니죠. 내부의 품위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구매하기 위해서 발주하고 견적서 받고 제안서 검토하고, 그리고 제품이 들어올 때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 테스트해야 되겠죠. 테스트 끝난 다음에 입고가 되고 마지막 청구 대금을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지 뭔지를 조사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수요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사내 구성원의 설문이라든지 서베이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받게 되고, 이 요구사항에 근거해서
목록을 만듭니다. 목록 만든 다음에 임직원에게 품위를 올리게 되고, 품위를 올리게 되면은 예산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필요성이 나왔으니까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개발할 건지 구매할지 결정해야 되겠죠. make or buy 분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요구사항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설계를 검토해서 사내에서 개발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업무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평가라든지 라이센스 또는 업그레이드 여부를 판단해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도입할지 또는 SI성으로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게 2단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로 했다면 구매 절차가 필요한데, 내부에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요청이 들어오게 되고, 또 발주해서 주문하게 되고, 그리고 테스트하고 입고해서 사용하는데, 박스인 경우에는 그 자체가 1년 번호가 증거가 될 것이고, 다수가 쓰는 볼륨 라이센스를 한다면 증서로서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때 계약 시 주의할 사항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벤더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자 보수라든지 워런트 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에 업그레이드된 제품에 대한 변경 관리 어떻게 할 건지가 같이 포함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감사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구매 전에 평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회사 내 요구사항과 명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보안 소프트웨어, 우리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데 매킨토시가 있어요. 근데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맥이 지원되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되고,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 벤더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패키지라 하더라도 다양한 OS가 있다 보니까 호환성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공급사가 책임지고 반영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이 공급사가 그럴 여력이 안 된다는 문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급사에 대한 R&R 책임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또 법적인 요건도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믿고 구매했는데 중소기업이 도산해 버리면은 유지가 안 되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에스크로 같은 계약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법적인 요건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또는 기술의 변화이든 수요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패키지를 도입할 때는 윈도우즈 7 버전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윈도우 8 버전이 나왔을 때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겠죠. 이런 거라든지, 또는 사용자가 증가할 때 라이센스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도 포함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 관리는 이제 법적인 문서, 즉 인 계약서에 대한 내용인데, 계약 부서하고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계약 부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검토 항목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약 조항 내의 세부 항목에 대한 검토 또는 법률의 위반 사항의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하자 보수는 패키지든 개발 소프트웨어든 제품 자체에 대한 오류, 결함에 대한 그 수정 사항의 사항을 위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6개월은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에 발생하는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 오류나 결함을 수정해주는 서비스인데, 이게 설계상의 오류일 수도 있고 코드의 오류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런 경우에 패치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는 다른 게, 하자보수는 결함이나 오류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유지보수는 새로운 추가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한번 구매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자의 추가 요구사항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게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보완이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이런 기술 지원 같은 것도 포함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이 서비스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 업그레이드 된 거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있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마모되거나 수명이 다하는데 소프트웨어는 패치를 통해서 기능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게 주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버전 및 변경 관리인데 이 변경 관리에는 인스턴트 관리, 문제 관리, 배포 관리에 대한 모든 것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인스턴트는 뭐냐면은 프로그램 사용중에 발생하는 문제, 결함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되는 거고 인스턴트는 즉시 뭔가 해주면 돼요. 하지만은 문제 관리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서 재발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인스턴트 관리는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리부트하는 거라면은 문제 관리는 패치가 나와서 그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포 관리는 어떻게 배포할 거냐. 그 서버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안 되니까 금방 배포할 수 있지만은 클라이언트는 많죠. 그래서 이 많은 시스템을 어떻게 빠르게 배포할 거냐 이런 것들이 배포 관리 이슈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문제 관리 프로세스인데 이 문제 관리는 지금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 대응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하는 거죠.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가정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없으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냐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번히 발생하는 순위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대응 방법 만들고 이 대응 방법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죠. 비용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경영진의 승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변경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바뀔 때 버전업되거나 또는 폐기되거나 이럴 때 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설치된 장소, 이 소프트웨어가 어디에 있는지 장소라든지 플랫폼 이거 뭐냐면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윈도우 기반이냐 리눅스 기반이냐 또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마스터 프로그램 원본이라든지 또는 가장 최근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지 버전 패치 그리고 라이센스와 또 문서 계약 문서 같은 것도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바뀔 때마다 이런 내용들도 이력에 남겨야 되겠죠. 배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푸시하고 풀이 있습니다. 푸시는 강제 업데이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이러스 업데이트 같이 싫으나 좋으나 그 시간이 되면은 해당되는 패치를 받아가는 거를 푸시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바이러스 업데이트가 주가 되고 이거 외에도 윈도우즈 업데이트도 푸시가 있습니다. 반면에 풀은 사용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다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면은 풀을 이용해서 해당 패치를 가져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푸시는 주로 클라이언트예요. 윈도우즈 클라이언트가 푸시가 되고 주로 서버 쪽이 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 기능을 반영하기 위해서 리부트가 돼야 되거든요. 클라이언트 PC는 큰 문제 없지만은 서버인 경우에는 서비스가 준환되기 때문에 이 풀을 써가지고 필요할 때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리부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업무를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에서는 DLP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서버에서는 업데이트 서버 통해서 패치 같은 서버 통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는 폐기해야 되겠죠. 폐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OEM의 경우 번들이나 OEM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일부로 판단한다 했었죠. 따라서
해당 하드웨어가 파괴될 때 같이 파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EM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폐기랑 동일하게 같이 폐기하시면 되겠고, BOEM인 경우, 즉 별도로 구매하거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거는 과거의 하드웨어에서는 폐기하더라도 새로운 하드웨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BOEM 소프트웨어는 기존 하드웨어와 별도로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존의 하드웨어 같이 폐기할 필요는 없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이전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폐기 전에 해야 될 게 바로 재사용 검토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삭제와 라이센스 폐기는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삭제는 소프트웨어를 지우는 개념이고 라이센스 폐기는 사용한 권리 문서를 폐기하는 과정이 되는데, 폐기 용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라이센스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M&A를 해서 회사가 통합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해당 조직에게 라이센스를 이전이나 판매해야 되는데 반드시 저작권사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작권사에서는 우리 기업에게 준 소프트웨어거든요. 따라서 다른 기업과 통합시키려면은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게 되고, 관계없는 조직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M&A가 아니라 별개의 회사에게 줄 수 있느냐, 판매할 수 없고, 대신 박스로 된 제품들, 패키지라든지 OEM이라든지 소매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종의 하드웨어 일부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가능하지만은 라이센스인 경우에는 이전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폐기된 라이센스라 하더라도 보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할 때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복구를 위해서, 예를 들면은 아리안글 프로그램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회사에 과거에 아리안글 만든 문서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과거 문서 보려면은 아리안글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목적으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보관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사용하는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활용 서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6가지 결정된 사항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자산관리자의 책임인자가 필요합니다. 이 책임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 활동이라든지 부서별로 소프트웨어 관리표라든지 주기로 검사하고 결과 보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 내 자산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대부분 안 되는 원인이 바로 책임자가 부재해서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게 두 번째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장을 만들고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매트릭스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1년에 한 번 쓰더라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쓰는 프로그램은 구매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활용 빈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관리사는 회사 내에서 필요한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법을 준수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아서 조직에 기여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런 업무의 현황도를 파악해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이렇게 구매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본이라든지 라이센스를 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사에서 주기적으로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이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본 CD라든지 또 증서 또는 이제 이런 CD 같은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본 CD는 담당자만 가질 수 있게끔 하게 되고, 그리고 사본도 보관하고 원본 사본은 다른 위치에 보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분실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역할 중에 하나가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끝난 다음에는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진구할 수 있어야 되고 내부의 규정 같은 것도 갱신해서 포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 징계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주기적인 실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기 점검을 하셔가지고 정책을 알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은 불시에 점검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기 점검은 1년에 한 번 이상 하는 게 좋겠고 상황에 따라서 분기별 또는 월별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가정용 소프트웨어나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도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점검 또는 실사를 통해서 적발하는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인데 민간은 이런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관련 규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관련 규정에는 자산관리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범위, 적용 대상, 그리고 이제 시행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한 정책이라든지 또 동의, 확인하고 구매하고 보관하고 회수하고 폐기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게 활동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남기기 위한 서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식들인데 담당자에 대한 지정서, 인사명령 같은 게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표이사의 윤리강령, 서약서라든지 또 사용 서약서라든지 컴플라이언스 이런 지침 같은 것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보신 내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유형과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관리 시 재무관리 프로세스에 해당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자산관리할 때 불필요한 자산관리를 줄여 자산을 구매를 방지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도 있고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의 재무정보 작성하고 나의 세금 문제, 만약에 구매했으면 부가세 같은 문제도 포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TCO를 위한 비용 대비 효과 또 필요한데 다번에 담당자는 재무가 아니라 조직에 관련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목록을 만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책 중 옳지 않은 건 무엇입니까?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열어보니까 CD와 키가 없어졌다. 그래서 구매 기록과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등록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CD 원본하고 제품 키로 원본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구매 이력 가지고 원본임을 증명할 수는 없게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라이센스로 계약한 구매 이력이 없지만은 증서가 없으면요. 해당 제약권사에게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한글 소프트웨어가 노트북에 번들돼 있어. 근데 노트북을 폐기할 때 같이 삭제했다. 이 OEM이나 번들은 하드웨어 일부를 보기 때문에 해당 장비가 폐기되면 같이 폐기해야 되겠죠. 세 번째, 직원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회사에 보관을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다. 확인해 보니까 저작권의 동의를 얻어서 그대로 비치하고 사용했다. 직원이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개인용 버전이죠. 개인용 버전 소프트웨어는 회사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하지만은 원칙은 안 되지만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동의를 받았다면은 사용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거는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관련 항목이 아닌 건 무엇입니까? 쉬운 문제나요? 구매하는 라이센스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배포를 위한 복제본도
소프트웨어 사양이지만은 운영 중인 서버나 스토리지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로 봐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내부 실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건 무엇입니까? 가장 거리가 먼 건 무엇인지 고르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PC만 조사하고 서버는 제외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회사의 서버이든 PC이든 모두 검사해야 되고, 나번에 모든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분석해야 되고, 사전에 임직원에게 통보할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실사한다고 알려지면은 다 지울 거니까 이것도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사를 위한 일정도 필요합니다. 가장 잘못된 거는 가가 되겠네요. 예, 5번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보안망으로 옳은 건 무엇입니까? 1번, 원본 CD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접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원본 CD는 분실을 대비해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고 4번 CD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증서는 4번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보관한다. 만약에 원본이 부실할 걸 대비해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고, CD는 복제하지 말고 반드시 원본을 배포하고 회수해야 한다.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원본을 분실할 수 있기 때문에 원본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4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원본 CD와 라이센스 증서는 나눠서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 나누게 되면은 서로 대조해 봐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명이 관리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6번, 소프트 사용 관리 위해서 다음과 같이 책임과 역할을 구분해서 관리할 때 옳지 않은 건 무엇입니까? 가장 거리가 먼 거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감사자, 각종 규제 및 준수 요구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유효성을 검토하고 감사한다. 나의 경영자, 적절한 예산과 자원 확보할 수 노력한다. 다의 자산관리 담당자, 소프트 예산에 관리할 책임을 진다. 구매관리, 구매 프로세스를 책임지고 자산관리사 담당자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답은 라번이죠. 구매 업무는 책임지는데 자산 담당자하고 겸직할 수도 있고요. 겸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7번에 지사와 별도의 사업장이 많은 조직 구조상 소프트웨어 관리 구조를 모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에 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자, 서울하고 또는 동경하고 미국하고 다 다른 문화권이죠. 따라서 구매 절차나 설치 지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관리도 분산할 수 있는데 정책은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상위 정책은 하나로 가져가고 대신에 디테일한 세부 내용은 각 지사별로 달리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답은 답어야 되겠고요. 8번, 소프트웨어 사항관리 효과로 볼 수 없는 건 무엇입니까?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기존에 보유한 소프트웨어를 폐기하고 모두 처음 사용자의 버전으로 구매했다. 이렇게 하면은 벤더는 좋아하겠죠. 그런데 사항관리자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도 업무 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 이거는 너무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다국적 회사가 협상 업무를 집중화하고 협상해서 절감했다. 아무래도 협상할 때 각기 하는 것보다는 같이 모아서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나번은 문제가 없고, 사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메인터넌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했다. 나쁘지 않습니다. 굳이 사용하지 않는데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는 거죠.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통합했다. 관계사이기 때문에 M&A 했다면은 라이센스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이지 않는 것은
가가 되겠네요. 다음 중 소프트 자산 관리 설명으로 옳은 건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는 하드웨어 자산과는 구분이 되어 있고 한 조직이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라이프 사이클을 전 단계로 보호하는 거다. 예, 답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에 자산 관리는 소프트웨어 구매를 통제하는 거다. 이건 너무 좋게 본 거예요. 자산 관리는 구매, 이용, 업그레이드, 폐기 전 과정을 통제하게 되고 그리고 과실이 없다면은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만약에 회사 내에 규정이 있고 교육이 있고 서약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악의적인 직원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런 정책이 없고 또 이런 자산 관리에 대한 노력하지 않았다면은 경영자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영역으로 옳은 건 무엇입니까? 자산 관리는 IT 자산 관리와 별개로 포함해야 된다. 자, IT 서비스 관리가 있고 그 안에 IT 에셋 관리가 있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 에셋 관리가 있었죠. 따라서 별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 포함 관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는 라이센스 관리의 일부이다. 이거는 앞뒤가 바뀌었네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는 자산 관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답변도 문제가 있고 답변에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는 ITSM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다. 크게 문제 없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IT 자산 관리하고 있다면은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IT 자산 관리 안에 소프트웨어 관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7번 다음 중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회사는 무엇입니까? A사는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막기 위해서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네,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업무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망분리해서 두 개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근데 무조건 막아버리면은 업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B사는 소프트웨어 관리, 자산 관리의 최종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다는 걸 알리고 지시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 앞부분은 맞아요. 최종 책임은 경영진에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죠. 세 번째, C사는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정책을 모든 직원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공개했다. 가장 좋은 거는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하고 사역서를 증거하는 건데 꼭 교육이 집합 교육이 아니 되죠. 온라인 교육일 수도 있고 전달 교육일 수도 있고 이렇게 문서를 공유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알아야 준수할 수 있으니까. 라번에 D사는 직원들이 복제된 사용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캐비넷 등 보관소를 공개하였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누구든지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는 다음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공급업자, 저작권사, 총판, 리셀러 등의 책임을 명시하거나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총판이나 리셀러, 공급자가 수행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계약서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 건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련된 문서는 명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도 명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사항이 공급자의 책임이거든요. 따라서 사용자의 라이센스 위반 시 책임사항은 사용자의 책임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벤더가 책임질 사항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가 필요 없겠네요. 근데 가의 소프트웨어 관련 문서라든지 제공하는 설치 의무 절차라든지 또 하도급인 경우에 책임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책임 사항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다가 되겠고요. 다음 중 소프트웨어 산의 범위로 볼 수 없는 건 무엇입니까? 사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소유권, 자산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요.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권한도 자산으로 포함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CD도 패키지인 경우에는 자산에 포함되는데 라이센스 증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굳이 우리가 자산의 범주로 관리할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기간이 지난 문서는 사실은虚조각이죠. 가치가 없는 거니까. 저작권사는 사용자들이 라이센스 조건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통제를 쓰게 되는데 다음 중 이와 같은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자,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쓰는 걸 막기 위해서 쓰는 기술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가번이죠. 라이센스 키. 그래서 어떤 키를 입력을 해야지만이 설치할 수 있게 만드는 거가 있겠고 고가의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하드웨어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동굴에서 USB 모양의 그 스틱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꽂아야지만이 동작하는 방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드웨어 동굴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가 인서가 있는데 이건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라이센스 파일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센스 파일을 서버나 클라이언트 설치해야지 구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버는 기술적인 통제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거는 라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자산관리사 그 범위도 넓고 업무도 다양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내용이 있고 더 다양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구매 업무를 하시거나 라이센스 관리 업무 하시거나 또는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세히 학습하셔가지고 가르쳐 수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